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브랜드 세이코입니다. 하지만 리뷰할 시계는 조금은 낯선 모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튜나 S236 29J1입니다. 세이코 다이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다이버워치 그리고 세이코 다이버워치의 숫자를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장 최근에 다이버워치의 클래식 SKX009, 신형 마린마스터 블랙 앤 블루, 유기마스 복각, 슬라 017, 터틀 복각, 슬라 033, 그리고 터틀 일반판 SRP777, 그리고 유기마스 55주년 한정 SPB 149. 개성있는 디자인과 사이즈가 제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었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델이었는데 너무나 훌륭한 퀄리티와 만듦새에 강력하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 튜나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조금 독특한데요. 1965년 세이코 최초의 다이버워치 유기마스가 만들어진 이후 1968년 포화 잠수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세이코 다이버워치가 포화된 이후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글래스가 깨져버린다. 이 편지를 보고 화들짝 놀란 세이코의 워치메이커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계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이 독특한 개성을 지닌 전설적인 다이버워치 튜나의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다이버워치가 포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메가 시마스터를 보면 왼쪽 10시 방향에는 정체 모를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크라운 방향과 반대에 있는 왜 이런 불편한 밸브를 만들었을까?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기 위해 훌륭한 체력과 심폐지기력을 바탕으로 무작정 뛰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바로 강제로 누워져서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외부는 견딜지라도 인간의 내부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신체를 기압에 맞게 조금씩 적응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히말라야 등반이 어려운 이유이면서 동시에 심해 잠수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을 잠수하는 다이버들은 강한 기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쉘터를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압력이 높은 깊은 바닷속에서는 질소는 마치 술처럼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 깊은 곳에서의 적응이 필요한 프로 다이버들에게는 공기와 같은 질소와 산소가 아닌 헬륨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헬륨은 질소와 다르게 그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간이 아무리 시계의 케이스를 정교하게 만든다고 한들 헬륨은 조금씩 케이스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헬륨이 가득 찬 시계가 지상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케이스 속에 가득 찬 헬륨이 펑 터지게 되고 글래스가 깨져버립니다. 시계의 글래스는 외부의 압력에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내부의 압력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다이버워치에게는 헬륨 밸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튜나는 밸브가 없죠. 심해 잠수가 가능한 시계이면서 헬륨을 배출하지 않아도 내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최근 세이코 다이버워치의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퀄리티 역시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이 모델보다 훨씬 더 비싼 다이버워치들을 리뷰했었지만 이 모델의 퀄리티는 과거의 그 모델들과의 비교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사파이어 글래스는 최상급의 퀄리티로 마치 글래스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매트한 다이얼의 질감은 대충 봐도 슈퍼 퀄리티고요. 단색의 블랙 색상의 다이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트한 느낌의 다이얼과는 조금 달라요. 건조하거나 거친 느낌이 전혀 없이 아주 매끈하면서 촉촉하지만 글로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다이얼의 질감이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 언어 능력의 한계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싸 보입니다. 12시에는 세이코 폰트가, 6시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X마크와 프로페셔널 그리고 300m가 깔끔하게 은색으로 프린팅되어 있고 야광은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연두색에 가까운 민트색 야광은 그 색감 자체로만 굉장히 아름다운데 야광의 성능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현행 다이버워치 중에서 비교 가능한 시계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축광한 빛을 조금씩 발산하는 일반적인 야광의 개념이 아니라 마치 광원과 같이 빛을 뿜어내는 수준이고 얼마나 이 야광이 세냐면 암흑 속에서 이 시계가 뿜어내는 야광빛으로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한
가능한 수준입니다. 민트색 야광은 다시 한번 은색의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고 개성 있는 모양의 핸즈 위에도 인덱스와 동일한 색감의 민트색 야광이 발려 있는데요. 이 야광의 강도 역시 인덱스와 비슷하게 상상 이상의 수준이네요. 쿼츠 무브먼트 베이스 위에 핸즈라 두께는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어두운 색감의 스틸 베젤이 검정색 인서트를 아주 살짝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인서트 위에는 강한 브러싱 처리가 폰트 및 도트는 음각으로 발려 있습니다. 베젤은 120 클릭이며 베젤을 회전하는 클릭감은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면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다이버워치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세이코 다이버워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다이버워치를 통틀어서요. 왜 이렇게 클릭감이 좋냐면 베젤을 둘러싼 슈라우드 덕분에 베젤이 인위적으로 돌아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베젤이 노출된 다른 다이버워치처럼 클릭감의 텐션을 인위적으로 강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두꺼운 참치캔 디자인의 슈라우드가 시계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며 탱크가 밟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애초에 실전용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에 유광으로 된 폴리싱 부분은 케이스백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강한 브러싱 마감이 되어 있어요. 슈라우드는 2시 방향과 7시 방향이 오픈되어 있는데 4시 방향의 크라운 위치까지 고려해본다면 이 모델은 오른손잡이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네요. 케이스는 거대한 참치캔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고 케이스백만을 감상할 수 있어요. 이 거대한 슈라우드에는 4시 방향의 크라운을 제외하고 2시, 8시, 10시 부분에 나사가 있어서 이것을 풀면 케이스의 속살을 볼 수 있습니다. 튜나가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니까 옷은 벗기지 않겠습니다. 47.7mm라는 육중한 사이즈의 두려움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웅장한 사이즈에 겁을 먹고 구매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튜나는 러그가 굉장히 짧고 슈라우드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집니다. 손목 위에서 체감상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4.1mm로 평균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고 케이스백이 넓고 평평해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7C46 쿼츠 무브먼트로 5년의 배터리 수명을 가졌습니다. 두꺼운 야광이 발린 핸즈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파워를 가졌고요. 왜 오토매틱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튜나가 만들어질 당시 쿼츠 무브먼트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보다 더 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프로페셔널 포화 다이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쿼츠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밴드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이코 다이버워치의 실리콘 밴드 디자인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몰랐네요. 저가 다이버워치에 들어가는 실리콘 밴드와 이렇게 고가 다이버워치에 들어가는 실리콘 밴드의 퀄리티가 다른지 몰랐습니다. 이런 러버 계열의 밴드는 촉촉할수록 촉감은 좋으나 먼지가 잘 붙고 건조할수록 촉감은 나쁘나 먼지가 잘 안 붙습니다. 이 밴드는 그것의 중도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등급의 튜나 시리즈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 모델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세이코 다이버워치 중에서 개성이 가장 강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급 퀄리티의 다이버워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치캔을 닮은 독특한 이중 케이스 디자인과 큰 다이얼 사이즈로 인해서 대중들의 손목에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같은 애호가들에게는 하나의 매력으로 느껴질 만한 헤리티지를 지닌 시계 참치캔 튜나였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